그래서 이석증이 생겼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응급실에 가든 병원에 가든 그래도 그 사이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석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석증의 원인을 정말 저희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흔한 원인 중에서 머리 충격이 있습니다. 그 이석증 같은 경우는 이석기관의 털 위에 칼슘 덩어리 이석이 얹어져 있거든요. 이 이석이 먼저 떨어져 나와야지 이석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충격,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을 건데, 큰 교통사고 아니어도 작은 부딪힘, 지나가다가 이제 벽이나 찬장에 머리를 살짝 부딪히고 난 다음에도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딪힌 당일에 생기는 경우가 물론 제일 많긴 하지만, 떨어져 나온 이석이 며칠 있다가 방구리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며칠 후에 이제 이석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병원에서 흔하게 보는 것은 스트레스, 이제 피로, 수면 부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늘리고 염증을 늘려서 혈류 장애를 일으키니까 이제 이석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또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는 자꾸 오래 누워 있는 습관입니다. 떨어져 나온 이석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방구리관 속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언제 주로 들어가냐? 누워 있을 때 방구리관의 입구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석이 굴러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자꾸 누워 계시는 분들이 이석증이 잘 걸리고,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비타민 D, 칼슘, 골다공증입니다. 이석 역시 칼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어서 칼슘 덩어리,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사람도 이석증 잘 생기고요. 또 칼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 이석증이 잘 생기고, 또 반대로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부족한 사람들은 비타민 D 보충을 해주면 또 이석증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나온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제일 많이 관여되는 것은, 또 지겹습니다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우리가 뭐 뇌경색, 심장병, 치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석증의 위험도 늘립니다. 결국은 혈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구에서 또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 이제 목의 문제입니다. 경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추 질환은 목에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 같이, 무릎 관절염 같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주위 혈관을 압박하거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혈류 장애가 이제 머리 뒤쪽으로 가는 혈류 장애가 생기면 귀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이석증이 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석증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이것도 한 연구에서 제가 보고 정리해서 설명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다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정증을 이제 진단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반대로 병원 응급실에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어지럽다고 오는 모든 환자들을 다 MRI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체크를 해서, 요러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으니까 당장 MRI까지는 필요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가 혹은 주변이 빙빙 도나요? 그리고 이러한 어지럼증이 움직일 때 갑자기 발생을 하는지, 이렇게 생긴 어지럼증이 3분 이내에 가라앉는지, 요 3가지 질문을 해봤을 때 3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석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 그러면, 해당 연구에서는 약 89% 정도의 진단 정확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에 해당이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나머지 10%도 있긴 하니까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어지럼증 신호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석증이 발생했을 때 응급대응법이 있나요? 네, 이석증 이제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석증이 어떤 느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석증은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생겼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응급실에 가든 병원에 가든 그래도 그 사이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석증은 머리를 움직일 때 그 이석이 구르면서 같이 어지러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어지럼증을 느꼈으면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고개 숙인 상태에서는 계속 이석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고개를 세운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지러웠으면 머리 세운 그
그 자세 그대로 의자에 앉든지 소파에 기대든지 하는 식으로 살살 옮겨가야 될 거고요. 누워있다가 어지럼을 느꼈으면 굳이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고개 돌리거나 누운 자세 그대로 계시면 되고, 또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머리 감다가 이석증이 처음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화장실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자세에서 빨리 고개를 들어서 일단은 어지럼증을 좀 가라앉히고, 가라앉으면 살살 움직여가지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머리를 세우고 있으면 몇 분 이내 어지럼증, 심한 어지럼증은 사라질 거고요. 또 잔잔한 어지럼증도 10분, 20분 이내에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때 위험한 어지럼증인지도 체크를 해보고, 약을 미리 타둔 게 있으면 약을 먹으면 또 어지럼증이 가라앉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물 같은 걸 마시고 조금 진정을 하시고, 너무 힘들다면 역시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받아야 될 거고요. 아니면 근처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에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살살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동해서 병원에 가보셔도 되고, 병원에 갈 여건이 아니다, 근데 내가 이석증 자가진단 치료법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약을 먹거나 해가지고 어지럼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자가진단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면 특히 이석증 어지럼증에서는 구토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토할 것 같다고 화장실 급하게 뛰어가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변기에 토하다가 이석증 증상이 훨씬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좀 가라앉았는데 화장실 갔다가 또 어지럽고 또 어지럽고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이라든지 비닐봉지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구토를 하는 게 좋고, 되도록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입에 바짝 갖다 대서 구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석증, 약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석증 약 먹었는데도 안 나아요. 아니면 나 이 이석증 치료하는 거 너무 힘든데, 검사하는 거 너무 힘든데 그냥 약만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보조적으로 약을 좀 주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석증은 약으로는 전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뼈가 부러진 걸 약으로 붙여주세요 하는 거랑 비슷하다. 아니면 이쪽에 있는 물건을 옆방으로 치워놨는데 그 방에서 다시 가져오는 걸 약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석은 방골이관 안으로 잘못 들어간 이석을 잘 굴려가지고 원위치 시키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다 나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지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병원에 사실 어지럼증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어지러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병원,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다니다가 안 돼서 저한테까지 멀리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제일 흔한 원인은 남은 이석증입니다. 돌 부스러기가 크고 많을 때는 심하게 빙글빙글 돌고, 또 이거는 이제 옮기기가 쉬우니까 치료도 쉽거든요. 근데 잔잔한 이석은 우리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좀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석증 잘 안 나아요, 아니면 이석증은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석증은 분명히 검사해서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어지러워요, 이렇게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이제 열심히 확인을 해보면 미세한 이석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첫 번째로 제일 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진짜 이석증은 다 좋아졌는데 약간의 교란으로 전정기관의 환경이 안정화되는데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석증 역시 다 좋아졌는데 좀 뇌가 이제 과민해지는 거죠. 한번 심하게 어지럼증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움직임의 흔들림도 우리 뇌는 이제 공포심이 생겨서 어지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인데, 이거는 심리적인 불안하고 좀 다릅니다. 뇌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고, 또 흔하게 보는 것은 이 타입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 있으면서 이석증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